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본격적인 이벤트 구간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금통이 열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망하던 시장,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힐까요? 그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기대감이 오르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확인하고 오르고 계속해서 좋은 그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이 13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7달러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 예상치가 110억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이것을 약 20% 정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달러 초반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2달러 후반이 나왔죠. 모두 다 2분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 부문별로도 그렇습니다. 개인 분야 그리고 또 클라우드 사업 분야 이렇게 하나씩 나눠봤을 때도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망도 밝습니다.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126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160억 달러를 전망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자그마치 170%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규 거래, 시간의 거래 모두 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엔비디아는 이사회가 2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주주 친화책도 내놨죠. 그러면 반응 보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3.17%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예고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움직임인데 발표 직후에는 8% 정도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상승 타격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는 6% 정도 오른다. 그리고 5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499.51달러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시간의 거래는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 거래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흐름을 나타낼지 그리고 내일 정규 거래에서의 움직임까지도 연속적으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도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업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현재 묶어놓은 종목군들은 앞서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이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묶어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아이크래프트는 어제도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MDS테크나 이수페타시스가 또 엔비디아와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이죠. 어제는 잠잠했는데 오늘 장에 반응이 나올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좀 전에 엔비디아가 군부를 짚혔고요.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기술주로 매기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1.6%가량 오르면서 나스닥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분위기, 기술주의 강세 움직임을 잡아줬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선 미국 증시 외에도 국채 시장이라든지 체크해볼 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펼쳤었죠. 4.35% 정도까지 올랐는데 간밤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도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1888%대 기록이 되고요. 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5% 아래로 떨어져서 국채금리의 고공행진도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경제 지표였는데요. PMI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PMI가 부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 따라서 이번에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그리고 또 이 고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으로 이 경제지표 해석이 좀 나타나게 된 건데요. 8월에 제조업 PMI가 47을 기록했습니다.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또 기준치 50선, 예상치 49선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채금리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원전 쪽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잘하면 수주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폴란드 쪽의 정부가 수주액이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에 이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영 폴란드 전력공사하고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을 해서 차세대 한국형 가압 경수로 2기에서 4기를 건설하기 위한 이 기본 결정 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건데요. 이번에 이 절차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이 폴란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승인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의 결과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신청서를 내놨다라는 정도의 뉴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폴란드의 결정 같은 경우는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어제 이 이슈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개발기술부 장관하고 우리나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따라서 원전 혹은 방산 쪽에서 뭔가 추후에 협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뉴스가 때마침 어제 저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원전주들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쪽에 BHI 어제는 4% 정도 올랐고요. G2파워나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일진파워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쪽에서는 계속해서 곡물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설탕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탕, 인도 쪽에서 수출 금지 할 거다 얘기는 많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간밤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사탕수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 할당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고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올해 장마기간 강수량이 평년 대비했을 때 50% 정도 적었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요. 지금 흉작이 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내부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은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설탕 수출 금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설탕을 먹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죠. 남는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는 쌀뿐만 아니라 양파도 수출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설탕까지, 이에 따라서 국제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인도 쪽에서 설탕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설탕 관련주, 그리고 예전에 아스파탐 관련된 이슈 나올 때도 같이 봤던 종목군들입니다. 삼양사나 대한제당, 대상, 그리고 경인양행, 보락 등의 종목이 있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만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군입니다. 오늘 인도발 뉴스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국내 최대의 이 학술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술 대회가 어제부터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요. 의미 있는 발언들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김병구 LG 디스플레이 오토사업 그룹장이 했는데,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사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곳을 OLED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년 내에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겠다, 시장 점유율 50%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18인치 자동차용 풀 롤러블 OLED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의 자동차 OLED 사업은 연평균 28%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먹거리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한 LG 디스플레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힘스나 야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